여러분은 외모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 하는데요. 천억대 자산가 세이노님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조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티보다 귀티가 나야 한다. 그저 졸부 비싼 것들을 휘감는 것이 아닌 기품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외모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안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정신이 미숙한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다 정신없이 바쁜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여러 인간관계 책을 보아도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신하라. 머리, 손질, 의상, 말투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어떨 때는 내면보다 외면을 가꾸려는 노력으로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외모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감도를 높인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화를 할 때 5분 만에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외모 이외의 것들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외모만 꾸미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면의 성장과 함께 외모도 신경을 쓰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도 자존감도 올라가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하여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란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그것의 구체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외모에서 호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착하고 유머 있고 실한 사람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반면 만약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외모라면 그 사람에 대해 게으르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추측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속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 연구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0명 이상의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잘생기고 이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아이들이 더욱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끌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즉 외모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의 노인분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후줄근한 차림으로 집 앞에 앉아있는 쓸쓸해 보이는 노인분들을 보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나이 드는 게 무섭게 느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을 가꾸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90살이 넘어서도 염색과 파마를 하시고 스타일에 신경 쓰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 모두 나이와는 무관하게 한결같이 건강하고 밝게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정신 건강과 주변 사람에게까지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정도만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에는 잘못하면 보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형을 하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써가며 외모를 가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등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청결함과 냄새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써가며 외모를 가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자세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워 걸으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게 보이는 반면 고개가 굽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걷게 되면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표정을 바꿔주는 것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이쁜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많이 뛰어나지 않아도 표정과 자세로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때 심각한 표정으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항상 화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에게 그런 말을 듣고 표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로 항상 눈을 선하게 하고 입꼬리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도 가끔 듣습니다. 이렇듯 표정이나 자세와 같이 굳이 돈을 쓰지 않고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최고의 성형은 표정과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며 표정과 자세를 조금씩만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정말 외면과 내면을 좋은 방향으로 잘 가꾸는 분들이 있는 반면 사기를 치기 위해 외면을 가꾸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모를 갖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만들려고 외면을 꾸미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외적인 모습에서 호감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모습 혹은 선한 사진들을 노출시켜 신뢰를 쌓아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모를 잘 가꾸면 타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신경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타인에게서 좋은 인상보다 나쁜 인상을 주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기본적인 것들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가꿔라. 구깃구깃 구겨져 있고 냄새가 나는 옷차림. 구겨 신고 지저분한 신발은 당연히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깔끔하기만 해도 훨씬 호감 가는 인상이 될 수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라.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게 표정이다. 항상 부드럽게 웃으면서 살짝살짝 변하는 표정 변화는 그 사람을 여유 있어 보이게 한다. 몸매보다는 바른 자세로 살아라. 항상 구부정한 등 어정쩡한 자세에서 허리만 쭉 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여기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까지 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도 올라간다. 유행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내 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체형이나 분위기가 비슷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눈여겨보면 좋다. 옷을 꼭 많이 사지 않아도 매장에 가서 많이 입어만 봐도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옷의 소재를 꼭 체크하고 원색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을 선호하는 게 좋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예쁘게 꾸미고 나간 날은 다른 사람들이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나의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마음 저 밑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반면 너무 후줄근하게 외출했을 때는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마주치고 얼른 집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외모가 출발선을 조금 앞당겨준다면 수용하고 질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길 수 없다. 고민을 하려거든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즉 96%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고민거리는 오직 두 가지로 나눠라. 내가 걱정해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내가 아무리 걱정하더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 능력의 한도를 벗어난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신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머리를 싸매고 며칠 누워 있으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굳이 따지자면 10분도 안 된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건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라.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당신은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결국에는 1년을 망쳐버린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분 안에 해답이 안 나온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인생에서 좋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라.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래도 실행하라.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라. 고민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은가.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해라.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그것은 당신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없애려 하라. 삶의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두 번째는 외모를 꾸미는 행동. 그 자체가 나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효과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일에 치여 세수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께서는 출산 후 망가져버린 심신의 회복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꾸미고 하다못해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머리를 깔끔하게 해주면 기분은 한결 나아지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하지 않고 집에서도 화장하고 이쁘게 입고 있으면 자신에 대해 조금은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할머니가 되더라도 화장하고 깔끔하게 꾸미며 살아갈 계획이라는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수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가 세수하고 머리 다듬으면 기분이 업된다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울할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꾸미고 가꾸는 것이 아닌 꾸미는 것으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다듬고 깔끔하게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과 의기소침 멀리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가 좋고 깨끗하니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어울렸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어울렸던 옷도 모자도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는 않지만 새 옷을 쌓아 입고 특히 머리에 신경을 써야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모가 건강한 사람이 내면도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꾼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잘 아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면과 내면은 어느 하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경 쓰고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들 나이 드신 분이 20대처럼 옷을 입으면 주변에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젊게 사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줄 정도만 아니라면 주변 신경 안 쓰고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너무 튀는 옷을 입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차림의 옷을 입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만약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쉽지도 않고 그러는 것보다 일단 씻고 외모를 가꿔보세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켜줘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외모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우울증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늙어가고 예전과 다르게 변해가면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서도 우울해지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며 난 이제 다 늙었는데 하며 자신한테 투자하는 시간, 돈 모두 줄이고 아이들에게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점점 외모뿐 아니라 마음도 같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모는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 그 자존감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지만 꼭 이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타인에게서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꼭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자신을 괜찮게 느낄 정도로만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가 지금 현재인 것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씩 바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외모를 잘 가꾸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라도 해보자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쉬운 것이 아니고 잘 꾸며 보지 않았던 사람은 잘 꾸미게 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표정이나 자세를 먼저 바꿔보고 만약 체중에 문제가 있다면 식단을 조금 바꿔보고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뀌지 않는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안 바뀌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책에 나온 좋은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당신은 발전하고 있다.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긴다면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해도 나는 내 모습이 좋고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바뀌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외모를 가꾸는 것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형을 하거나 비싼 옷을 걸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고 표정과 자세 그리고 깔끔한 외모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외모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나는 눈이 이렇지? 피부가 왜 이렇지라고 불만만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만약 유전적으로 피부가 안 좋다면 지금 피부 상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하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고 표정이나 자세를 바꾸는 일은 힘들다면 힘들고 무엇보다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쉬운 것만을 추구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나 자신입니다. 노력할 의지가 안 생긴다면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조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외로움을 즐겨라.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 의례이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과 보고 싶은 얼굴 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있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을.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의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그저 열심히 페달만 밟지 말고 반드시 방향을 잡아라.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내적으로 이미 자존감이 높은 분들입니다. 만약 내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자존감도 낮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력이 따라야 합니다. 체력이 없다면 자꾸 귀찮다는 생각만 들고 늘 하던 대로만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아직 무언가를 하기가 무기력하다면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워보세요. 그러면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 헛소리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는 셈 치고서라도 자꾸 사소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좋았던 구문이나 깨달았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스스로 통찰력을 키우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